오늘은 시장 몇 가지 좀 알아볼까요?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조종을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의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한 주간 정도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 몇 주 정도 다시 조정을 받을 거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제 이게 이 캔들 차트, 여기 S&P 500 지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검은색 차트 있죠. 이게 기술주 ETF거든요, 미국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약간 회색, 요게 이제 요 밑에 겁니다. 요 회색 캔들 차트 밑에 있는 요게 경기 민감주 차트인데, S&P 500 지수보다 최근에 보면 이 기술주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여기 실제로 지수가 빠진 요 타이밍이 되기 전부터, 예를 들면 엔비디아는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요게 지금 TSMC거든요. 그것도 역시 정점을 찍었죠. 그 이전에 이미. 요건 인텔인데, 인텔은 약간 그 AI 관련돼서 약간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얘는 약간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요 보라색 요게 그 브로드컴이거든요. 여기 역시 브로드컴도 여기 이미 이전부터 힘을 잃고 이제 추세적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요게 퀄컴이거든요. 퀄컴은 흐름에서 이탈해서 다시 반등했었는데 S&P 500 지수하고 같이 흘러서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술주나 경기 민감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AI 쪽에 그 하드웨어 쪽 주식들이, AI 탑으로 움직이는 반도체 하드웨어 쪽 주식들이 좀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읽혀져야 되느냐. 일단 조정이 시작됐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길게 될지 안 될지는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이 쉽지는 않고요. 다만 이 부분은 참고할 만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너무 복잡해서 여러 개 차트가 있어서 복잡하긴 하지만, 지금은 일단 이 녹색하고 노란색을 봐주세요. 이 노란색 차트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이건 주봉입니다. 아까 건 일봉이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여기서 타고 쭉 올라오고 나서 일정 기간 긴 시간 동안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 중간에도 이렇게 이 캔들 차트가 직전 올라오다가 추세 직전을 깨고 내려오는 요 상황에서 일정 부분 조정을 받긴 했는데, 이게 뭐 한 2주, 3주 정도 끝나고 나면 계속 반등을 시도하면서 올라갔거든요. 요때가 조금 한번 반등 시도했다 실패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총 한 5주 정도, 4주 정도 조정을 받고 움직였는데, 그 뒤에 보시면 여기서 이 캔들 요 직전주에 저점을 뚫고 내려가면서 조정이 좀 길어졌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직전주에 깨고 나서 조정이 길어졌는데, 이 이전에는 사실 이게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그 다음에 이게 기준금리예요. 주황색인 게. 실업률은 계속 내려오고 있고 금리는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의 조정이, 경제 상황이 괜찮고 연준은 통화 완화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이걸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후에 주식시장은 일반적으로 조정을 받거든요. 조정을 받고 사실 반등을 하는 시기가 임박했는데, 그때 이제 2월 24일인가요? 예, 요원줄이죠. 요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2월 24일이니까 아마 요때 같으네요. 예, 요때겠네요. 요때 침공하면서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러시아가 실제로 빠른 시간에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전쟁이 지지부진해지고 미국의 그 통합,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압박, 뭐 러시아 스위프트 제재하고 석유 수입에 대한 석유 구매에 대한 제재하고 이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촉발되면서 이게 금리가 한 번 인상 이후에 아주 빠른 속도로 인상할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금리는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는 빠른 속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패턴을 거쳐서 움직이다가 일정 부분 내려왔는데, 금리가 올라오는 과정 중에서도 실제로 이 실업률을 보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조금씩 상단은 낮아졌고, 사실 이때보다 하단은 깊어지지 않는 상황이 보이니까 얘가 추세적으로 다시 주가가 밀고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다른 전반적인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실물 경제하고 기준금리,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이제 실업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 거고, 그냥 저거 하나로. 그 다음에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은 금리라는 거 하나, 요 기준으로 움직인 건데, 주가가 실제로 많이 깨졌지만 실물 경제는 잘 받쳐주는 패턴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왔고, 그 과정 중에 금리는 충분히 올라와져 있는 상태고, 이때 물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 지금은 물가가 하향 안정화된 상태에서 금리는 높은 상황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실물 경제라고 하는 측면의 실업률을 보면, 실업률은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서도 이게 보시면 전고점 대비 큰 폭으로 이렇게
빠졌을 때 그러니까 전고점이라네. 주에 그 바닥점을 뚫고 큰 폭으로 내려오면서 조정이 깊어졌다가 다시 반등했는데 이때 아주 빠른 속도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갔죠. 근데 이쪽 빠른 속도로 반등해서 올라가는 요 시기에 보시면 이 엔비디아가 미친 듯이 막 치고 올라간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직전에 5월 달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 실적 발표는 실제로는 요때 있었습니다. 요때입니다. 요때가 엔비디아가 한 2, 3일 정도 쭉 빠졌다가 실적 발표가 세지면서 쭉 다시 밀고 올라왔거든요. 요 직전에 빠지고 다시 반등하고 움직이는 상황에 이게 전반적으로 이 시기에서 움직였던 거하고 지금하고 상황은 뭐가 다르냐면 일단은 이때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실업률을 놓고 보면 실물경제 입장에서 잘 떠받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빠진 이유는 인플레이션 항목 때문에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경제 지표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 움직인 거죠. 근데 지금은 이때하고 상황이 달라요. 일단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고 첫 번째 기준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때 금리의 패턴보다 지금의 패턴이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거거든요. 떨어질 때 금리 패턴은 이연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거보다 높은 상황에 있죠. 물론 이때 연체율을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파산의 숫자를 봐도 확연히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떨어지는 요 시기에 실제로 경제 지표들은 주가가 이만큼이나 빠질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했다고 저는 사실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은 많이 올랐는데 경제 지표가 이렇게만큼 올라갈 정도로 떠받쳐야 될 이유가 없는 상황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밀어 올려준 가장 주된 이유는 엔비디아, 즉 AI 사이클이 밀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에 있는 쭉 그 나열된 것들 보면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는 AI가 정확히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지만 엔비디아라든가 TSMC,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것들처럼 AI 사이클이 이 주도적으로 2위로 쫙 끌고 올라온 건 확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 AI 사이클이 실제로 추세적으로 얘를 강력하게 밀어 올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물론 최근에 소외됐던 중소형주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잠깐 치고 올라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큰 대형주들이 밀려 내려오면서 걔가 그것들을 떠받치기는 제가 보기엔 난망할 것 같습니다. 지수를 떠받치기에는. 그런데 예전에 엔비디아 때 발표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때 5월 22일 날 발표 직전에 한 3일인가 갑자기 쭉 빠지다가 5월 22일 발표 때 기대치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주가가 쭉 밀고 올라왔거든요. 8월 15일 날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8월 달 이게 만약에 조정을 이어간다 그러면 조정 이어가는 과정 중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따라서 조정의 깊이가 강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속 제가 올해 들어서 말씀드린 거는 올해 M자일 것 같다. 올해. 올라가다가 한번 조정받고 다시 반등한 다음에 깊이 조정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한번 조정을 받았다 반등했잖아요. 이 조정은 사실 이게 실제 조정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맞이해서 가장 짧은 시기에 있을 수 있는 이슈는 8월 15일 날 엔비디아의 방향성에 따라서 뭔가 조정이 크게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물론 얘가 지금부터 조정을 시작해서 계속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건 지금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시장은 광기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강도, 조정의 강도가 어느 정도 일어날지를 예측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서 조정이 일정 부분 끝나고 한주 조정으로 끝나고 더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 그러면 실제로 기준금리 9월 달에 내린다고 지금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9월에 근접할수록 조정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정이 일어나면서 엔비디아 때 추가 조정을 더 받고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9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때 다시 반등하는 그런 형태로 작동할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중간에 조정받는 관점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서 과연 얘가 추세적으로 계속 어떤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2년 동안 앞으로 이 S&P 500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이에요. 여기서 조정받고 사이클을 좀 일정 만들었죠. 한 1년, 한 6개월, 7개월 정도 만들었나요, 지금? 그 정도 올라온 이거는 너무 많은 조정이 있었고, 그 시기의 경제 상황에 비춰서는 큰 폭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밀고 올라왔고, 그 중간에 다시 후반부에 AI 사이클을 챗 GPT가 만들면서 밀고 올라온 거지,
사실 AI 사이클이 없었다면 여기서 이만큼까지 밀고 올라오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가 AI 사이클을 만들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밀고 올라오진 않았을 거라고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AI 사이클이 살아나서 계속 밀어 올리고 있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AI가 지수보다 더 많이 빠지잖아요. 그럼 AI가 과연 계속 밀어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8월 15일 날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부분에 대해서 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의 흐름이, 그러니까 투심의 흐름이 약간 바뀌지 않겠는가라는, 혹은 유지를 일정 부분 강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그 변곡점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른,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기대치보다 훨씬 더 못 나오면 그건 뭐 말도 안 되게 주식시장에 강력한 충격으로 작동하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실적 발표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투자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는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결과적으로는 9월 달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실제로, 금리 인상이라네. 금리 인하를 실제로 했을 때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반응 부분이 두 번째 관전 포인트인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논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가장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잘 모니터링 해야 될 부분이 결과적으로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을 보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그건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그 GDP 성장률이 가계의 소비 지출이 70%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얼 리테일 세일하고 리얼 PC 중에 구스 부분을 잘 모니터링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넣어볼까, 데이터를. 이거 차트를 같이 집어넣으면 복잡할 것 같아서, 이 차트가 여러 개라. 이건 프레드 사이트에서 제가 차트를 다시 끄집어 낸 형태로 지금 구조를 했거든요. 이게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여기 보시면 리얼 PC 서비스 영역이고, 요게 리얼 PC예요. 얘네 둘은 지금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2%를 넘는 수준에서 왔다 갔다 잘 하고 있죠. 그런데 리얼 구스를 보면, 리얼 구스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올랐다가 올해 들어서 그 증감률이 일단 2% 아랫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3월 달에 살짝 넘었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는데, 근데 추세적으로는 좀 올라가고 있죠. 다시 여기서 보면 5월에. 그런데 이 리얼 구스가 그 리얼 리테일 세일하고 일정 부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아래로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PCE 구스는 올라가고 있지만 실질 소매 판매는 아랫 방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의 트렌드가 얘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요거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요게 리얼 리테일 세일이거든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로 아래로 파란 게 내려왔죠. 지금 좀 전에 봤던 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고 여기 시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데이터가, 이게 이제 분기별로 나오는 거라 그렇고, 그 뒤에 있는 것도 시간인데 이게 월별로 나오는 건데, 요거는 그 민간 전체 노동자 수의 평균 일하는 시간이에요. 요거는 제조업 쪽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조업 쪽은 노동 시간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여기 이런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아니고 그냥 시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그 민간 부분의 노동 시간은 늘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옆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요게 실질 가처분 소득이에요. 실질 가처분 소득의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은 아래쪽에서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더 내려오진 않고 살짝 들리긴 했어요. 근데 이게 노동시간을 보는 이유는, 노동시간이 많아지면 그만큼 잔업이 늘면서 급여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노동시간이 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러면 소득이 이렇게 윗방향으로 잡기보다는 노동시간하고 맞춰서 결과적으로는 추세적으로는 밑에 있거나 옆으로 가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올라가더라도 실제로는 그 보상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지 않는다거나, 혹은 실업에 대한 부분이 양산되면, 실업이 양산되면 노동시간은 유지된다 하더라도 총 고용에 대한 숫자가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얘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지금 실업률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 실업률들이 올라가고 있죠. 이 부분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강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여기서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처분 소득이 있어야만 전년동기 대비 더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나 그 상황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 리얼 리테일 세일이 플러스 터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리얼 PC도 리얼 PC의 구수를 떠받치면서 가는 그런 패턴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전에 보여드렸던 실업률도 추세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실질 그 가처분 소득의 움직임, 그 다음에 실질 소매 판매와 실질 리얼 PC 구수의 움직임을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향후에 봐야 될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지금 우리가 경제가 진행될 때 예를 들면 정부의 어떤 재정 지출이라든가 혹은 뭐 기업의 투자라든가 민간의 소비라든가 이런 모든 영역들은 결과적으로 하나에 집중되는 거거든요. 아주 단순한 논리로 생각해 보면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행위가 확대되는 거예요. 재화와 용유에 대한 구매 행위의 확대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구매 확대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고용을 확대하게 만들게 됩니다. 제조업 쪽에서 이제 구매가 많이 확대되면 제조업 쪽에서는 생산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 노동 시간을 늘리게 되고 그게 일자리를 더 창출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신규로 직원을 고용해서 채용해서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화와 용역의 팽창이 경기 사이클에서 일어나는 경기 확장 중에 중요한 요인이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고용 쪽의 팽창을 유도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재화와 용역의 팽창, 그다음에 그 용역의 팽창은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매출로 일으켜서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미래를 보고 신용을 창출해서, 그러니까 신용 팽창이 만들어지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시중 창출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금리가 너무 높거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미 연체율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고, 은행의 대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 작년에 주식시장이 2022년도에 쭉 내려올 때 상당히 굉장히 강화되는 숫자들이 많았다가 최근에 주가가 2023년도에 올라오면서 약간 강화되는 숫자가 조금씩 줄었었거든요. 전분기 대비. 그런데 이게 다시 사실 들리고 있고, 자금 수요는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쭉 내려오는 과정 중에 자금 수요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최근에 다시 주가가 올라오는 상황 중에 조금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자금 수요가 굉장히 위축됐다가 그 위축되는 강도가 조금 줄어들었던 것 같았는데 다시 재위축이 되는 상황을 현재 보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부분과 연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이 길어져서 그런데 최근에 그 미시건 심리수하고 컨퍼런스 보드 심리수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 경제가 끝자락에 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예전에는 없었던, 제가 그 얘기는 드렸죠. 버네키 시절부터 만들어진 연준풋의 개념으로 주식시장이 밀려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마지막 사이클, 요번에 마지막 상승 사이클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만들어지는 정점이, 그러니까 요번일지 한번 조정받고 반등한 그 시기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 시기에 정점을 만들고 나서 내년도에는 주식시장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변동성이 큰 자산보다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산을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변동성의 대표적인 그 투자 자산인 주식에 대해서는 사실 포지션을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주식 투자를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조정 시에 매수를 하고 방망이를 짧게 잡은 상태에서 반등 시에 매도를 하는 전략을 펴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계속 지금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정 시에 매수를 한 이 10월 달에 매수 세력이 있다면 지금쯤은 제 생각에는 포지션을 줄여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뭐 트럼프에 대한 집권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동하고 또 금리를 추가로 올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시간이 길어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그거는 동영상을 그거 이외에 다른 뭐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조정이 시작돼서 이게 한 3, 4주 정도 조정이 더 일어나서 일정 부분 내려갈지 아니면 반등할지는 지금으로서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에 광기가 휩싸여 있는데 그 광기가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그걸 더 작동시킬지 아닐지는 제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근접해서 보면
조정이 일어나게 되면 일정 부분 조정이 일어나다가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가 8월 15일 날 나올 거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시장 반응이 약화되면 조정이 폭이 좀 깊어질 것 같고요. 그렇게 조정이 거기서 만약에 반등이 긍정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조정의 폭은 적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추세적으로 계속 밀고 올라가기보다는 그게 9월달 실제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반등하게 되면 일정 부분 아랫방향으로 빠지는 방향으로 잡을 것 같고, 만약에 요번에 엔비디아까지 조정이 깊어지면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이어서 일정 부분 뭐 한두 주 정도 조정이 더 깊어지면 기준금리 실제로 9월달에 내릴 때 조정이 끝나고 반등하는 현상을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번에 조정받고 나서 반등하게 되면 그 반등이 제 생각에는 마지막 반등일 것 같고, 그게 마지막 반등이 되려면 실업률도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 여기 보시면 실질 소매 판매나 혹은 실질 PCE 구수 같은 것들이 궤도상을 유지 못하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아래쪽으로 붙는 현상을 보이는, 거기에 플러스로 본다면 이 실질 가처분 소득이 계속 아래쪽으로 붙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이 제로 라인으로 붙는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정 후 반등 후 더 이상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아래로 추세적으로 빠지는 그런 형태의 패턴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건 실업률, 그 다음에 실질 가처분 소득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실질 소매 판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그리고 실질 PC 구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그리고 이런 어떤 PC나 소매 판매에 대한 액션에 영향을 미칠 미시건 소비자 심리지수와 컨퍼런스 보드 심리지수, 요것들이 향후에 다른 어떤 뉴스보도나 경제 지표보다도 유심히 봐야 될 관전 포인트 지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